그럼 이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선 영화 재밌게 다 잘 보셨을 텐데 저 이제 처음부터 배역이랑 요 지금 진행하게 된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젤제게 교복치마에서 한술 역할을 맡은 홍정민입니다. 감독님 없이 혼자 진행해야 돼서 좀 떨리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빼고를 연출한 심이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빼고에서 보라 역을 맡은 배우 조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빼고에서 진실 역을 맡은 오지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눈 감독을 맡은 최유재입니다. 바다댄스 연출 맡은 이소연입니다. 바다댄스 촬영 맡은 김결입니다. 바다댄스 프로듀서랑 음악 슈퍼바이저 맡은 이대윤입니다. 고라니 아이돌가나 프로듀서인 김광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저희 이제 바로 관객분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손 들어주시고요. 바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모든 작품들 잘 봤고요. 저는 빼고의 심희양 감독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빼고라는 작품을 오늘 두 번째로 봤어요. 두 번 다 큰 울림을 주는 작품이어서 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영화에서 보면 딸과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딸인 입장에서 제가 엄마를 생각해 보면 한없이 무겁게도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그만큼 저에게 커다란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제 영화를 만드실 때 엄마라는 존재 혹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보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하연님께서 그 영화 시작 전에 편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편지에 이 질문을 써주셔서 영화 보는 내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든 생각은 안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을 때는 안고 싶어지지만 막상 안으면 또 떨어지고 싶은 그런 존재가 저에게 엄마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보라가 엄마랑 안고 있지만 결국 뭐 무겁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좀 거리도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이어서 그럼 배우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떤 걸 제일 염두에 두고 촬영하셨는지. 먼저 저는 그 엄마 역을 처음 의뢰받았을 때 감독님께서 꼬마 이모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 지란 역을 보고 연기를 보고 엄마 역을 제안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엄마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첫 미팅 때. 그러고 대본을 받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보라와 어떤 관계를 보여줄 때 제가 염두에 뒀던 것은 내가 엄마와의 시간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제 안에 있는 어떤 가장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들을 좀 많이 떠올리면서 보라를 만났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실제 저희 엄마와 저의 관계를 많이 생각해 보려고 했고요. 감독님이 아까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까이 있으면 좀 거리가 필요하고 멀리 있을 때는 항상 보고 싶은 존재인데요. 저도 지금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고향에 자주 내려가지 못하는데 또 저희가 어제 감사하게도 제 고향에서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처음 이 영화를 보는데 뭔가 마음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도 엄마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라랑 진실의
실제로 빼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엔 좀 철부지 엄마의 느낌이 조금 들었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런 사랑의 방식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아다텐스 감독님께 질문이에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흔히 영화에서 많이 못 보던 유튜브에서 보던 그 동그란 화면 안에 이렇게 배우들이 위치한 뭐 컷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노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들 뮤지컬 영화를 상상하면은 이렇게 가사랑 음악이랑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살짝 대비법처럼 연출하신 그런 것들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 연출이 뭔가 시도를 많이 해보려는가 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영감은 어디서 어떻게 얻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런 분이라면 평소에 이야기를 제가 감독님 영화를 처음 보긴 했지만 평소에 다른 영화들이라든지 아직 영화화되지 않은 그런 많은 시나리오들을 평소에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이번에 이제 아다텐스 음악 같은 경우는 저희 음악 같이 해준 저 음악 감독님이랑 저희 PD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음악을 이제 뮤지컬 영화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뮤지컬 영화를 하지라고 이제 고민하던 과정에서 이제 그 흔히 한국 영화에서 이제 쓰이는 이제 그냥 배경으로 쓰이는 미니멀한 음악이 막 유행이다라고 하시는 어떤 분의 강의를 같이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꽂혀가지고 우리 뮤지컬 영화를 찍지만 뭔가 단편이니 좀 더 뮤지컬 영화 같지 않은 뮤지컬 영화를 찍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서 그때 이제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사실 음악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사실은 두 분의 어떤 너무나도 큰 도움이 있어서 사실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야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더 과한 CG가 있었는데 좀 빠지기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에 뭔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영상을 좋아해서 사실은 영상을 시작하다 하면서 영화로 왔던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뭔가 처음에 가장 좋아하는 게 뮤직비디오 관련해서 되게 많이 막 보고 사실 조금 그런 영감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아니면 광고 혹은 뭔가 그런 필름에서 저는 좀 더 영감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언제든지 그러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헨젤 두개 교육지마에서 배우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막 울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된장찌개가 너무 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실제 그런 어떤 그 극 내내 성장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되게 좀 중점적으로 하셨는지와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영화 자체가 약간 그 만화적이고 그리고 요실금이라는 걸 주제로 다루고 한 영화인데 사실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조금 요실금 연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찍어보니까 그 오줌 지르는 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만화적인 캐릭터를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촬영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시게 되면 음악이 되게 주로 이루는 영화잖아요. 또 여기에서도 양희은 나오고 이제 이제 바뀌었네요. 김범 제가 어렸을 때 김범은 겨울 비는 내리고로 나오고 또 양희은 나오고 또 노래가 계속 나오잖아요. 했을 때 음악이
음악이 가지는 어떤 의미라는 게 있을까요? 그냥 이제 감독님께서 진행을 하셨을 때 이 음악을 채택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고라니 아이돌과 나나 이제 아더댄스 같은 경우도 이런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 한 번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감독님께서 친구분 어머니의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겨울비는 내리고라는 노래를 듣고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다른 노래였는데 이 노래로 바뀐 거예요. 저는 원래 알고 있던 노래는 아니었고 저희 엄마가 우연히 찾아주신 노래였는데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라고 하는 일단 멜로디가 너무 좋았고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라고 하는 그 말투가 되게 와닿아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뮤지컬 영화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깊게 디깅한 적은 사실 이 영화를 준비하기 전에는 없었어가지고 피디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피디님이 뮤지컬 학과 또 교수님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막 강의를 들으면서 어쨌든 어떤 뮤지컬 영화 음악의 목적은 관객들이 이 문 밖에 나서면서 흥얼거릴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목표를 하나를 크게 가지고 이제 가사도 최대한 절제하고 음도 거의 최소한으로 써서 뭔가 좀 그 미니멀한 음악에 맞춰서 이 영화 톤을 만들어 보자에 사실 좀 중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는 또 감독님 직접 오셨으면 아마 설명을 더 잘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작품이 이제 그 고라니라는 주인공 자체가 아이돌이고 아이돌로이도 하고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게 약간 진정한 사랑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독님을 제 옆에서 봤을 때 음악이라든가 작품에서도 이제 많이 보시면 연출적인 부분에서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음악도 이제 같이 작업을 직접 하셨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전달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같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뭐랄까 어떤 정형화된 형태라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감독님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부분들을 자유롭게 직접 작업을 해서 그 부분까지도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고라니를 선택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것도 답변이 되실까요? 예, 준비했던 실은 저는 이 작품에 좀 늦게 합류했거든요. 감독님이 실은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다 하셨을 때 이제 프로듀서로 참여했는데 다른 건 다 질문했는데 그 부분을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작스럽게 지금 태국에 계신데 연락을 드렸는데 고라니가 이제 그 해외에서는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해외에서 멸종 위기종인데 국내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서로 좀 충돌된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좀 흥미로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흥미로웠고 제가 거기에 조금 이렇게 좀 살을 붙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돌이라는 존재도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좀 해석을 해보고 저는 감독님께 드린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영화 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더댄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영화가 사실 이렇게 잘 보편화돼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뮤지컬 영화를 만들면서 좀 신경 써야겠다 했던 부분들이나 그리고 음악 감독님과 어떤 그 뮤지컬 넘버를 만들 때 그 본인이 먼저 어떤 원하는 톤을 말하고 작업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음악 감독님이 노래를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서 그런 작업이 발전됐는지 어떤 그 음악 작업의 그런 교류? 그런 순서 같은 게 좀 궁금했습니다. 잠깐 피디님께 먼저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음악 슈퍼바이저를 같이 프로듀서랑 같이 맡게 이제 됐던 게 사실 아다댄스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 작품이 아니고 실습작이어서 제작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네,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원래는 음악 감독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저희는 그럴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은 네, 저희는 이제 부산에 있고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다 서울에 있고 해서 사실은 제가 거의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작품적으로 이제 감독하고 같이 기획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작품의 연출 의도라던가 이런 걸 사실 같이 이제 구축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 작업을 이제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컨셉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잡아서 작업을 해서 좀 여러 종류로 만들어요, 스타일을. 그럼 바로 들려줘요.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여기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좀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너무 행복했던 게 그 후반부에 내 사랑의 신경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슥 들이밀어요. 너 들어봐 이러면서 막 버전을 막 몇 대 개 막 들려주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오히려 씬이 늘어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했던 것 같이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 한국에서 뮤지컬 영화 찍어요. 혹시 요거는 뭔가 아직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무작정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넘버로만 이루어진 뮤지컬 영화를 그러니까 도전하기에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사실 한국 영화에서라기보다는 그냥 저 개인한테인 것 같은데 예산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더 이게 독립 영화스러운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톤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너무 건방진 것 같고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만들면서도 넘버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하긴 했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사실 이 영화를 제가 뭔가 당당하게 뮤지컬 영화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조금 뭔가 이런 거 하지 마요. 뭔가 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 그 나오는 그 막 자기 명상 같은 노래도 사실 저희는 넘버로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좀 대다수들이 뭔가 대화처럼 넘버로 인식이 안 되는 것 안 되면 어떨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관객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이제 다른 작품들은 다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어진 계기, 비하인드 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눈 최윤재 감독님께서 요 주제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드시게 된 계기를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음악도 이 작품의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품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 저랑 공동 감독자인 이제 남은강 감독님도 같이 계신데 저희가 일단 영상 애니메이션과에서 스톱모션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톱모션으로 졸업작품도 같이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 또 차기작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튜디오를 차려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소재가 된 건 제가 2018년 정도에 꿨던 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눈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평소에도 그런 어떤 소외계층이랄까 약간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회 이슈적인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서
윌슨이라는 아이를 빌려서 어떤 현실에서는 사실 이런 차별들이나 폭력들이 완전히 극복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런 윌슨이라는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살아갈 때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다 배우님들 아까 소감 말씀하셨던 분들 말고 이제 혹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랑 다음 차기작 준비 뭐가 좋으니까 이제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감독님 없이 혼자서 지브이를 진행해야 돼서 조금 많이 떨리고 답변 제대로 못해드릴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일 답변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제도 핸들이랑 같이 지부했는데 또 오늘 정민 배우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또 빼고 관객상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상영할 더 많은 관객분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관객상 후보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벅찬 경험이고요. 그리고 이번 연에 빼고의 보라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어서 참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빼고가 광주 여성영화제에 참석하고 사실 어제 밤에 왔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광주 여성영화제에서 행사하고 끝나는 자리에서 그 강진아 배우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정말 영화하기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었겠지만 아직도 이야기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영화 안에서 이야기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연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서 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랑 함께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작품도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영화 시작할 때 상상마당에서 장비를 빌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친구들이랑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여기서 또 이렇게 상영을 할 수 있어서 꼭 가면서 새로 꼭 보고 단편 배급사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도 오 하면서 신기했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좀 제 느낌상 뭔가 관객분들도 그렇고 다들 뭔가 좀 영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실 저희 지금 배우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번만 혹시 인사드려서 저희 이 지역에 뭔가 세영 배우님이랑 우영역에 일어나서 배우님 인사 한번 해주시면 저희 이제 친구들 역에 혜경 배우님이랑 유리 배우님도 이렇게 와주셔서 사실 뭔가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정말 프로덕션 기간이 너무 짧고 힘들어서 사실 물리적 거리도 있고 했는데 배우님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혹시 영화를 보시고 또 관계자분들이니까 뭐 관심이 생기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떻게 소개팅 가능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아침이죠. 되게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셔서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애정을 이렇게 잘 순환시킬 수 있는 작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댄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음악 감독님 저희 남편이에요. 음악 감독님 또 빼먹으셔가지고 음악 감독님도 이제 와 계시고 성미도 사운드 했던 성미도 이제 저희 팀이 지금 거의 다 많이 와 있는데 어쨌든 한국 뮤지컬 영화 발전을 위해서 뮤지컬 영화가 개봉하면 좀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 지켜봤던 이상한 감독님은 되게 독특하면서도 되게 자꾸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되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감독님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목해 주시면 앞으로 더 다양한 작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프로듀서 일을 좀 오래 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지금 이제 잠깐 홍보를 하자면 직장인 체육대회라고 장편 애니메이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완성이 되고 아마 영화제부터 출발할 것 같은데 내년에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못다한 얘기는 로비에서 이제 계속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끝까지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